여러분 혹시 의료급여라는 제도 들어보셨죠?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답답해하셨던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의료급여는 다른 복지급여보다도 문턱이 높다고 하죠. 이유는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인데요. 부모나 자녀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워낙 많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올해 10월부터 기준이 완화되고 내년에는 더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먼저 현재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지금은 수급자 본인 소득이 아무리 적더라도 부모나 자녀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문제가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이걸 초과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양비라는 이름으로 수급자의 소득에 더해 계산합니다. 문제는 실제로 가족이 돈을 보내주지 않아도 서류상으로는 소득이 늘어난 걸로 취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던 거죠. 사례로 한번 풀어볼까요? 어르신 A씨가 계십니다. A씨는 기초연금 34만 원, 국민연금 40만 원을 받아서 한 달 소득이 총 74만 원이에요. 재산은 거의 없고요. 원래라면 이 정도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입니다. 아들이 결혼해서 3인 가구를 이루고 있는데 세전 월소득이 592만 원이에요. 2025년 기준으로 3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502만 원입니다. 그러니 아들의 소득은 기준보다 90만 원이 초과한 셈이죠. 현재 제도에 따르면 아들은 결혼한 아들이니 부양 비율이 30% 적용됩니다. 초과분 90만 원의 30%, 즉 27만 원이 A씨의 소득으로 잡히는 거예요. 결국 A씨 소득은 74만 원이 아니라 101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의료급여 기준선이 95만 원이다 보니 A씨는 단 몇만 원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하는 거죠. 이처럼 억울한 사례가 많다 보니 불만도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행히 오는 10월부터 제도가 달라집니다. 지금처럼 아들은 30%, 딸은 15% 이런 식으로 나누던 걸 모두 없애고 일괄적으로 10%만 적용하게 된 겁니다. 아까 예로 든 A씨의 경우를 다시 계산해보면 아들 소득 초과분 90만 원에 10%만 곱해서 9만 원만 부양비로 잡히게 돼요. 그러면 A씨 소득은 기초연금 34만 원, 국민연금 40만 원, 부양비 9만 원을 합쳐 83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기준선 95만 원보다 적으니 다시 의료급여 대상이 되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년 1월부터는 부양비 자체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부양 의무자를 평가할 때 부양 능력이 없음, 부양 능력 미약, 부양 능력 있음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눴는데 이 중간 단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단순히 부양 능력이 있다, 없다로만 구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수급자가 있고 부양자도 1인 가구라면 부양자의 소득이 358만 원을 넘을 경우 부양 능력이 있음으로 판정됩니다. 이때는 여전히 수급이 어렵죠. 하지만 그 이하라면 가족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의료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많은 분들이 훨씬 수월하게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의료급여만 이렇게 까다로웠을까요? 첫째, 재정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생계급여처럼 매달 일정 금액을 주는 게 아니라 의료급여는 병원비가 몇백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갑자기 훅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전체 기초생활보장 예산 중 의료급여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 정부 입장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강하게 둘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둘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제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가족이 소득이 없으면 직장가입자의 보험에 얹어주는 방식이죠. 이 제도와 비슷하게 가족이 책임질 수 있다는 논리가 의료급여에도 적용됐던 겁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만 해당되고 지역가입자 가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은 본인 부담금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 기준 때문에 많은 사각지대가 생겼습니다. 가족 간 갈등도 적지 않았습니다. 내가 소득이 있어서 내가 탈락했다라든지 실제로는 지원이 필요하지만 못 받는 경우가 많았죠. 작은 병도 제때 치료를 못 받아서 큰 병으로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바로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올해 10월부터는 부양 비율이 대폭 완화되고 내년부터는 부양비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동안 가족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탈락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신청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도 변화로 새로운 기회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이렇게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복지 정보 꾸준히 알려드릴게요.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